옷은 괜찮은데 왜 자꾸 편해 보인다는 말만 들을까요? 답은 얼굴이 아니라 발끝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신발 하나가 걸음, 자세, 분위기까지 전부 바꿔서 인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실제로 63세 구독자분이 신발 하나만 바꿨더니 주변에서 요즘 인상이 훨씬 밝아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옷은 그대로였어요. 신발만 달라졌을 뿐인데요. 오늘은 발은 편한데 귀티나는 봄, 여름 신발 4가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신발 3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거기다 발볼, 발등, 무릎 상태에 맞게 고르는 법과 매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꿀팁까지 끝에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얼굴보다 먼저 전체 분위기와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무거운 신발을 신으면 자기도 모르게 발을 끌게 돼요. 발을 끌면 어깨가 처지고, 어깨가 처지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이 들어 보이는 걸음이 됩니다. 반대로 가벼운 신발 하나만 바꿔도 발걸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펴지면서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뀌어요. 봄, 여름에는 발등과 발목이 보이잖아요. 이때 답답한 검정 운동화를 신으면 아무리 밝은 옷을 입어도 무거워 보여요. 밝은 톤의 신발만 신어도 훨씬 가볍고 세련돼 보입니다. 앞코도 중요해요. 너무 둥글고 투박하면 답답해 보이고 살짝 갸름한 앞코가 발을 날씬하게 보이게 하면서 정돈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걸음을 바꾸는 건 무게, 분위기를 바꾸는 건 색상과 라인. 이 2가지만 알면 신발 고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 오히려 더 늙어 보이고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편한 줄 알고 매일 신는 신발이 오히려 나를 늙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겁고 낡은 검정 운동화. 편하니까 매일 신게 되는데 이게 가장 아까운 선택이에요. 무거우니까 발을 끌게 되고 색이 어두우니까 발끝이 무거워 보이고 낡으면 전체 인상이 단번에 내려앉습니다. 검정 운동화가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봄, 여름엔 무겁고 낡아 보이는 스타일이 전체 분위기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2번째, 바닥 얇은 슬리퍼형 샌들. 바닥이 종이장처럼 얇은 샌들 신고 오래 걸으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못 잡아주면 걸을 때 발이 흔들려서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처음엔 싸 보여도 오래 신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잡아주느냐예요. 3번째, 발등 꽉 누르는 딱딱한 구두형 신발. 발등을 꽉 누르는 신발은 오래 신으면 발이 쉽게 붓고 금방 피곤해져요. 단정해 보이고 싶으면 딱딱한 구두 대신 부드러운 소재의 컴포트 로퍼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그러면 대신 뭘 신어야 하느냐?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면 봄, 여름 외출이 훨씬 편하고 세련돼집니다. 첫 번째, 컴포트 로퍼. 품격의 신발이에요. 운동화보다 단정하고 구두보다 편합니다. 병원, 모임, 백화점, 이거 하나면 전부 커버돼요. 안쪽에 쿠션 들어가고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컴포트 로퍼를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는 팁. 앞코는 너무 뾰족하지 않은 게 좋고 발등을 누르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인지 꼭 확인하세요. 2번째, 쿠션 슬립온. 실용의 끝판왕입니다. 허리 안 숙이고 신을 수 있고 쿠션 좋으니까 오래 걸어도 발바닥이 안 아파요. 매일 산책용으로 최고입니다. 고르는 팁. 뒤축이 너무 흐물거리면 발이 흔들릴 수 있으니 뒤꿈치는 적당히 잡아주는 걸 고르세요. 3번째, 스포츠 샌들. 예전처럼 투박한 샌들이 아닙니다. 요즘 건 디자인이 세련돼졌고 쿠션에 미끄럼 방지까지. 여행이나 나들이에 딱이에요. 고르는 팁. 발 뒤꿈치 스트랩이 있고 밑창이 너무 얇지 않은 제품이 좋습니다. 발등이 오후에 잘 붙는 분들은 벨크로나 조절 스트랩이 있는 디자인이 훨씬 편해요. 4번째, 니트 슈즈. 발볼 넓으신 분, 발등 높으신 분들의 구세주예요. 니트 소재가 양말처럼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겉모습은 깔끔합니다. 고르는 팁. 니트 소재만 보지 마시고 밑창 미끄럼 방지와 쿠션도 꼭 같이 확인하세요. 밑창이 너무 얇으면 오래 걸을 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사지 마시고 내 생활에 맞는 2켤레만 고르세요. 하나는 외출용, 하나는 매일 걷는 용도로 나누면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신발이라도 내 발 상태에 맞게 골라야 진짜 편해요. 발볼 넓은 분, 발등 높은 분, 무릎 불편한 분은 고르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발볼 넓은 분. 니트 슈즈가 가장 잘 맞습니다. 니트 소재 자체가 늘어나면서 감싸주니까요. 발볼이 넓게 나온 라스트 디자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 앞코가 너무 뾰족한 건 피하세요. 발볼이 넓다고 무조건 한 사이즈 큰 걸 사시면 뒤꿈치가 헐거워질 수 있어요. 사이즈를 올리기보다 발볼이 넓게 나온 디자인을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지 외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앞쪽이 너무 좁은 신발보다 발가락 부분이 넓고 부드러운 소재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봉제선이 튀어나온 디자인은 닿는 부위가 아플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발등 높은 분. 발등을 압박하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가 핵심이에요. 슬립온도 너무 타이트한 건 피하시고요. 스포츠 샌들처럼 조절 스트랩이 있는 디자인이 가장 편합니다. 오전과 오후 발등 높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절이 되는 게 좋아요. 무릎 불편한 분. 바닥이 너무 얇은 건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충격이 무릎으로 전달되기 쉬워요. 굽 높이는 1cm에서 4cm가 무릎에 가장 부담이 적고 뒤꿈치가 안정적으로 잡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허리 숙이기 힘든 분. 슬립온이 정답입니다. 손 안 쓰고 신을 수 있는 구조가 가장 편해요. 다만 뒤축이 너무 무너지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뒤축이 흐물거리면 발이 안정적으로 안 잡혀서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여행 많이 다니는 분. 스포츠 샌들이나 쿠션 슬립온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 걸어야 하니까 미끄럼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짐 속에 넣어야 하니까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자, 신발 종류도 골랐고 내 발에 맞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끗 차이를 만드는 색, 굽, 장식, 공식만 알면 됩니다. 색상 공식. 같은 신발이라도 색 하나로 분위기가 훨씬 산뜻하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신발은 발끝을 무겁게 만들고 밝은 신발은 가볍고 산뜻하게 보이게 해요. 새하얀 올화이트는 관리가 힘드니까 아이보리, 크림색, 연한 베이지가 가장 좋습니다. 회색 계열도 만능이에요. 베이지 바지 플러스 크림, 신발 고급스러운 원톤. 네이비 바지 플러스 회색 신발, 도시적이고 깔끔. 굽 높이 공식. 2cm에서 4cm가 가장 좋습니다. 무릎 부담 거의 없으면서 자세가 자연스럽게 펴져요. 5cm 넘으면 무릎 앞쪽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식과 소재, 공식. 덜어내는 게 품격입니다. 작고 은은한 금속 장식 하나면 충분해요. 반짝반짝 큰 장식은 오히려 산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귀티는 광택보다 질감에서 나옵니다. 반짝이는 소재보다는 무광이거나 은은한 결이 있는 소재가 훨씬 고급스러워 보여요. 슬립온이나 로퍼엠 발목이 깔끔하게 보이는 페이크 삭스를 신으시면 전체 인상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샌들의 발목 스트랩은 발목 가장 가는 부분에 오는 게 다리가 길어 보이고 너무 위로 올라가면 종아리가 짧아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매장에서 아무도 잘 안 알려주는 신발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알고 사면 실패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발은 큰 발 기준으로 맞추세요. 왼발, 오른발 크기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꼭 큰 발 기준으로 맞추시고 한 짝만 신어보지 마시고 양쪽 다 신고 잠깐 걸어보세요. 서 있을 때 편한 신발과 걸을 때 편한 신발은 다릅니다. 두 번째, 너무 푹신한 신발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푹신하면 무조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푹신하기만 하면 오히려 발이 흔들릴 수 있어요. 편한 신발은 부드럽기만 한 신발이 아니라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입니다. 세 번째, 겉이 멀쩡해도 뒤축이 무너지면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신발은 겉보다 바닥과 뒤축을 보셔야 해요. 뒤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졌거나 밑창이 한쪽만 달아 있으면 걸음이 틀어질 수 있어요. 겉이 멀쩡해도 그건 이미 바꿔야 할 신호입니다. 네 번째, 새 신발은 바로 밖에 신고 나가지 마세요. 새 신발은 처음부터 오래 신고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10분, 20분 먼저 신어보세요. 그래야 발등이 눌리는지 뒤꿈치가 까지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밖에서 아프면 돌아오기도 힘들잖아요. 다섯 번째, 발이 붓는 분들은 꼭 오후에 가서 신어보세요. 아침에 딱 맞는 신발이 오후엔 꽉 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발등이나 발볼이 오후에 잘 붓는 분들은 오후 시간대에 매장 가서 신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평소 깔창을 넣어 신는 분들은 깔창을 넣은 상태로 신어보셔야 실제 착용감이 맞습니다. 매장에 가시면 화면에 있는 5가지만 확인하세요. 가벼운지, 편한지, 미끄럽지 않은지, 굽이 적당한지, 그리고 꼭 걸어봤는지. 캡처해 두셨다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67세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요. 무릎이 아프고 나서 1년을 거의 집에만 계셨대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핑계대고 안 나가셨다고요. 그러다 올 봄에 쿠션 좋은 슬립온 하나 장만하셨는데 다리 안 아프니까 편의점이 공원이 되고 공원이 친구 만남이 됐대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현관에 서면 한숨이 나왔는데 지금은 현관에 서면 오늘은 어디 갈까 설레요. 신발 하나가 한숨을 설렘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발이 편한 날은 괜히 한 블록 더 걷게 되잖아요. 그 한 블록이 모이면 건강이 되고 건강이 쌓이면 다시 젊어지는 겁니다. 이번 봄 신발 하나만 바꿔보세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로퍼, 슬립온, 샌들, 니트 슈즈 중에 어떤 게 제일 편하셨나요? 댓글로 같이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